전국 식당 주인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일명 장염맨이 활동을 재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남성이 출소한 걸로 알려진 가운데 장염에 걸렸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의문의 전화가 걸려와 자영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예, 장염맨. 장염맨 약간 이렇게 불러야 되나 이거? 네, 일단 4년쯤 전에 그 전국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나름 악명 높았던 그런 남성입니다. 이른바 장염맨 이렇게 불리기까지 했는데 한 2020년 5월부터 1년 반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전국의 식당, 카페 이런 곳 수백여 곳에 일단 전화를 겁니다. 그곳 음식 먹은 적도 없으면서 전화를 해서는 여기서 음식 먹고 장염 걸렸다. 그러니까 치료비랑 합의금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업주들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또 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까지 돈을 보냈고요. 장염맨이 이렇게 갈취한 게 총 8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자, 본인을 로펌 대표 또 법 좀 안다, 전문가다 이렇게 하면서 사장님들을 협박을 했습니다. 네, 뭐 본인은 내가 로펌 대표인데 내가 법무팀장에게 지시를 해서 민사소송과 행정처분을 하겠다. 장현맨이 그랬다고 합니다. 또 녹취를 언론에 공개해서 니네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 근데 이게 저희가 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당시 저 협박을 들었던 김밥 사장님은 통화 중에 너무 놀라서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 졸도했고 머리까지 아이고. 다치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가게에서는 장애가 걸렸다는 말에 보험 접수까지 했고 보험회사 직원이 그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 장현맨한테 전화를 하니까 이 남성이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분노까지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잘못해서 본인 신변이 밝혀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나 보네요. 저희가 2년 전에 이거 전해드렸거든요. 그때 잡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체가 뭐였습니까? 40대 무직이고요. 짐작하시겠지만 법조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일을 하려고 나름으로 대포폰, 대포통장까지 썼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피해 다녔지만 안 잡힐 수가 있겠습니까? 잡혀서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문제는 이렇게 피해를 보는 업주분들의 그 손해를 어느 정도라도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생활비는 그렇고 나머지 돈들도 도박으로 다 탕진해버려가지고 사실상 피해 회복도 못 받았답니다. 2년 전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 소상공인분들 어려우셨을 때잖아요. 그때 저짓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이 장염맨의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리턴즈입니다. 다시 왔어요. 음식점을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사장님이 이 인간 나타난 것 같다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실제 그 장염맨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통화한 녹취도 주셨는데요. 참고로 이 해당 남성 목소리 변조 안 했습니다. 전국의 식당 사장님들이 이 목소리 잘 들어주시라고 저희가 변조하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람이 좀 복통에 설사까지 한 일이 있었고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후에 저희 식사했던 일행 중에 4사람이 복통에 설사까지 한 일이 있었다고요. 그 후에 저희 바로 다음날 출국이었어가지고 오늘 귀국해서 연락드리는 겁니다. 언제 오셨어요? 지금 같은 얘기 지금 몇 번씩 하게 하시죠? 저 지금 이런 내용을 처음 들어서 저기요, 본인이 이런 내용 처음 들었다 해가지고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 시키는 게 말이 되나요? 지금 전화 받으시면 누구세요? 저 여기 사장이에요. 업주신데 지금 말씀하실 때 지금 손님 건강 안위 묻는 말씀이나 사과 말이 먼저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응대를 하시는 게 먼저신가 보네요.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사건의 경위를 일단 듣고 나서 사건이라고 했네요. 사고가 아니라. 예 그냥 사건이라고 하셨죠? 사고가 지금 손님하고 지금 끝까지 가자고 자극 제대로 하셨네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럼 그냥 행정처분 진행할게요, 제가. 교수님 그놈 목소리. 예. 저도 이제 이 사건을 또 따로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예. 목소리가 상당히 귀에 익네요. 한 2년 만에. 그런데 아마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범행을 잠깐만요, 교수님. 교수님은 그럼 동일 인물이라고 확신을 하시는 건가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 자기 범행을 분석을 해가지고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나왔는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뭐냐면 지금 같은 얘기 몇 번씩 하게 하시죠 하는 그 내용. 네네. 그 다음에 건강을 묻는 말씀이나 사과가 아니라
지금까지 응대를 하시는 것이 먼저신가 보네요. 그거. 그리고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라고 하셨죠. 이게 말꼬리 잡는 거요. 예, 예. 아, 그럼 끝까지 가자고 자극을 제대로 하셨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냥 행정처분 진행할게요 하는 요것이 제가 볼 때는 수법이 그렇게 발전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대로 이제 나왔어요. 야, 교수님은 지금 대국민 진짜 딱 그 쐐기를 박으셨어요. 그래서 이 남성이 동일인이다. 네, 동일인으로 보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수법 수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저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자기는 돈을 그동안은 벌었으니까 또 아마 이제 교도소에 갈 때가 온 것 같기도 한데요. 야. 그 2주 전에 자기가 식사를 하고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때 배탈이 나가지고 정말 굉장히 힘들었다. 그리고 4명이 왔는데 2명은 점심 때 2명은 저녁에 왔었는데 모두 배탈 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라고 하니까 아니 손님 건강을 어떻게 안 묻냐. 끝까지 가보겠다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지난번에 했었던 그 어떤 수법, 그 어떤 말투 이거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아이고야. 조금 말투라도 좀 바꾸고 올 걸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방송 지금 2시간 전에 그러니까 한 저희 5시쯤에 또 다른 사장님의 제보가 왔다고요? 네, 이번엔 속초입니다. 속초에서 가게 운영하는 사장님인데 지난해 10월쯤에 이 남성으로부터 또 다른 어떤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2주 전에 음식 먹고 바로 해외 갔다. 근데 배탈 나서 굉장히 고생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그럼 정확히 언제 드신 거냐 물어보니까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면서 그런 걸 따지는 것부터가 마인드가 잘못됐다. 나는 유명한 변호사, 검사, 또 강원도의회에도 아는 사람이 많다. 당신 장사 못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업주 역시도 같은 번호로 똑같은 내용의 어떤 협박을 당했다고 했고요. 이외에도 최근 자영업자 카페에서는 피해 사례가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음식 먹고 장염 걸려서 해외에서 고생했다라고 하는 한 남성에게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는 업주들의 제보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 말씀처럼 진짜 장염맨 리턴즈가 맞는 걸까요? 경찰의 생각은 어떤지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경찰에 일단 고소한 상태고 경찰 수사관님한테 전에 들은 내용으로는 그분이 전화기를 여러 개를 가지고 활동하기 때문에 이제 잡히긴 할 건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시다고 했고 피해자가 굉장히 많대요. 그러면 저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더라도 이제 나중에 연락을 드리겠다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목소리 억양 톤 같은 게 거의 그냥 100%는 아니지만 거의 같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찰 생각도 교수님 생각이랑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보자가 경찰에 고소를 했고 일단 무엇보다도 이 장염맨을 검거했던 경찰관이 목소리를 듣자마자 100% 장염맨이다. 목소리가 똑같다 이렇게 확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좀 전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아마도 이 장염맨이라는 사람이 휴대전화 여러 개를 가지고 또 대포폰이겠죠. 그러니까 검거를 피하기 위해서 전화하고 이런 방식으로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 지난해 11월에 이 제보자가 지금 해당 남성 고소한 상황이었고 그 즈음에 지금 계속 피해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조금 전에 저희가 들었던 이 장염맨 목소리 꼭 예. 기억하셔서 수법 정확히 기억하셔서 받자마자 저 경찰로 신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제가 마지막 이 질문은 양지열 변호사님께 좀 드려볼게요. 저희가 이제 이 남성의 번호 중 하나로 전화를 했는데 수신이 정지돼 있는 번호라고 안내음이 나오더랍니다. 양 변호사님,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일단 수신이 정지해 있다라고 할지라도 수법도 비슷하고 있고 요즘에 정말 다행인 게 이렇게 피해 사례들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피해 사례가 그만큼 많아지면 또 경찰분들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고요. 특징 중에 하나가 꼭 좀 전에 들으셨지만 해외에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추측하건대 아니 병원 다니고 아프셨으면 진단서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꺼낼 거에 대비를 해서 본인 나름대로 이런 계획을 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배탈이 났고 했다는 거 사실상 진짜로 뭔가 문제가 있더라도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그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사장님도. 그거 아셔야 돼요. 일단 내가 그냥 배 아프다 이런 게 아니라 어디가 어떻게 아파서 병원비 얼마 들었다는 걸 해외 진단서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입증 안 하면 손해배상 못 받는 겁니다. 그걸 악용하시지 마시되 꼭 그런 수법을 쓴다는 것도 잘 기억해 주셔서 사례가 있으면 즉각 커뮤니티에 올리시든지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곧 잡힐 겁니다. 예.